여러분 자 이제 문학 정리해 볼 텐데요. 그 현대 소설부터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로 다 얘기했지만 그 지문이나 이제 전체 내용을 스스로 먼저 읽고 문제 풀고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먼저 공부하고 다시 보세요. 자, 간단하게 주제 정리해 볼게요. 자, 이 현대 소설은요, 이 농촌 사회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농촌 사회의 몰락이나 어떤 해체 과정을 다루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 정도로만 볼게요. 이제 처음에 이제 황 씨가 나오는데 중심 인물이죠, 여러분. 그쵸? 이 황 씨가 바빴다라고 해놓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장돌뱅이로 나섰다 이래요. 그래서 장돌뱅이로 나섰다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풀어내면 이 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나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목 그 어휘풀이 확인했죠, 여러분? 이제 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이 다 만들어지는 대로 다 자기가 손수 둘러매고 장으로 팔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 그렇게 나섰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인근에 장이 서는 대로 이제 그렇게 매장치기를 했습니다. 그 무렵은 참 그럭저럭 나가고도 이 돈이 남는 이제 그런 장사가 좀 잘 되던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전체 내용을 아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공장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 초기에는 꽤나 순조로웠다라는 얘기였고, 그런데 큰 따옴표 나오면서 이제 아유 정말 그 방정맞은 이 가시미룡 이러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나타나는 지점이긴 한데 좀 미리 좀 보면 그러니까 이후에 이 사업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사업이 어려워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가시미룡 이 오른쪽에 이제 어휘풀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업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합성 섭가 만들어지면서 이 합성 섬유의 이 대량 생산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작은 이제 가내수공업 그러니까 작게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사업에 좀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처음에는 잘 나갔었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이 봉탕에 들인 공장이 이제 초협해서라는 말의 뜻이 이제 아주 작다야. 그래서 아주 작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 사업 초기에는 그 사업이 기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이제 이 인근 공장에서 인근 읍내에 이 공업단지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읽어보시면 정말 그렇게 공업단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사업이 또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되죠. 음, 알겠죠? 더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제 공업단지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직공으로부터 우리 직공으로 부리던 15명의 계집애들이 막 들고 일어섰다. 보이죠? 공장이 계속 생기면서 새로 생기는 공장에 사람이 달린다. 이 사람이 달린다가 뭐야? 사람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직원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막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장에 그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 15명의 그 여자아이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섰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렇게 읽다 보면 이제 무슨 핑계로든 이제 그들은 좀 빠져나가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이제 이렇게 인건비들이 이제 앙등이라고 하면 이제 치솟다. 알겠죠? 인건비가 좀 뛰어 올랐다.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치명상을 입힐 줄은 정말 예측을 못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업이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이제 주변에 공업단지가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좀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시면 이제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치명적인 상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직원들의 이탈이죠. 이렇게 우리의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이탈하게 되는 이제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자, 내려오시면요. 이렇게 세상은 기계로 기계를 만들며 일하는 걸 내가 모른 채 했던 그런 결과였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대규모 공업단지라는 게 이제 어떠한 의미였는지 몰랐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기계화라는 것의 이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른 채 한 결과, 이 시대가 달라지는 것을 좀 몰랐던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결과였던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카시미론의 물결은 이제 우리 벽촌, 아주 이제 깊은 시골까지도 이제 회오리 치더라. 뭐 유행이 이제 시작되더라. 뭐 이런 얘기였고요. 넘어가면 그렇게 해서 황신의 기계들도 거미줄을 쓰는 날이 찾아졌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기계를 사용할 일이 적어졌다. 일이 적어지다.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기계들을 사용할 일이 적어졌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할 일이 적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업이 어려워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들인 시설비 한 푼 못 건진 채 이렇게 세상 물정에 내가 너무 어두웠구나라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가게가, 즉 우리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에서는 이제 별로 뭐 우리가 읽기 어려울 만한 점은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암소 키워서 이제 빚 갚기로 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소를 키워서 결국 빚을 갚기로 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골에서 이 농촌에서 그 공장이라는 걸 이제 차려보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제대로 이제 뭐 소득을 이제 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자기가 하던 이제 이 본래 일로 돌아갔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암소를 키워서 이제 결국은 빚을 갚기로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줄거리 보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암소가 송아지까지 베게 되었는데 이제 일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고사도 지내던 그런 날 술지개미를 그 소 여물통에 놓아둔다라고 했는데 술지개미라고 하면 술찌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찌꺼기를 여물통에 놓아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암소가 다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일단 이제 몇 군데 줄 좀 쳐볼게요. 이제 외양간이 이제 비워져 있는 걸 처음 발견한 건 양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양간이 비워져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술을 먹고, 이 술찌꺼기를 먹고 이제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게 선추리하고 이 황씨는 막 눈이 뒤집혀졌다. 그치? 이 암소 잘 키워가지고 팔아서 빚 갚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 소가 다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막 눈이 뒤집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소는 어떠냐면요. 지금 이 우물 도랑을 건너 타작마당에서 주정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주정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펄펄 뛰다가 막 나뒹굴다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가 탈진해버리자 이제 황 씨는 내 소 살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다리를 뻗고 주저앉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 하는 얘기가 이제 집단을 좀 가져와라. 이제 소 막 얼겠다. 막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누군가가 이제 이 집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맷돌에 녹살을 낸 녹두가루를 이제 물에 타서 이 소 주둥이에 먹이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근데 그대로 해봤지만 이제 효과는 없었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소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만이었다. 즉 끝이 났습니다. 결국 가죽만 남기게 된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국 그 소는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소가 결국 죽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그렇게 우리 황 씨의 결국 앞날은 좀 어두워질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국 이제 공장을 하다가 이제 빚만 남은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이제 본업으로 돌아는 왔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갚고 살아갈 방도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린 이 황 씨의 그 앞날에 충분히 이제 이 먹구름이 끼겠구나. 즉, 이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농촌의 어려움을 좀 시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22번에 그 문제답 2번이었죠, 여러분. 이게 시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뭐 읽다 보면 이제 3인칭 전지적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읽으면서 3인칭이구나, 전지적 시점이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념 이수를 다 해야 스스로 읽으면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죠.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서술자가 이 전해들은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 개념적인 표현입니다. 자, 3인칭 전자 작가는 전해들은 게 아니에요. 서술자가 다 본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제 23번에 1번인 이유가 보면 그 황 씨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매장치기를 했냐?"라고 하면 이건 잘못되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선호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자, 매장치기를 했고요. 처음에는 잘 나가서 순조로워서 매장치기를 했고, 자,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외적인 그 이유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쵸? 자, 나머지 다 옳은 선지들이죠, 여러분. 나머지 다 옳은 선지들이니까 이거 한번 지문에 연결해 보세요. 자, 지문에 연결해 가지고 긍정해 보세요, 여러분. 자, 24번에 이제 기억, 니은, 범위 확인했죠, 여러분. 자, 기억은 이제 그 여 직공들이었고요. 자, 니은은 이제 막 소가 괴로워할 때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그 기억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이런 얘기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래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죠. 그쵸? 마을 사람은 자신들의 이익을 여기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갈등 조성도 하지 않았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 직공들의 그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자신의 이익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 다른 공장으로 지금 가기 위한 거잖아요. 가려고 한 것. 가려고 한 것. 자, 2번까지만 볼게요. 자, 니은은 기업과 다르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드리는데, 니은이 기업과 다르게 이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건 오히려 반대죠, 여러분. 자, 기업이, 즉 직공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했다라고 해야 되잖아. 나머지는 다 아니죠, 여러분. 자, 기억을 가지고 우린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하지 않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괜찮네요.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좀 활용해서 상황의 반전을 꾀하고 싶어 했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제 소가 괜찮아질 수도 있대. 막 이래가지고 그거 알려주고 그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론은 어땠니? 뭐 차도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3번까지 볼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25번 보시면요. 이제 답은 5번이었죠, 여러분. 나머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괜찮아요. 다만 2번 정도만 근거 범위 볼게요. 즉 A는 사건에 대한 중심 인물의 회한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회한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후회야, 후회. 자, 후회의 어떤 슬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번 선지의 근거 범위가 이제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물정이 너무 어두웠나 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겪게 된 게 일부 또 나의 잘못이기도 하구나. 자책을 좀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근거 범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번에 2번 근거 범위는 여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현대시 파트고요. 그 현대시가 가는 뭐 너무 단순하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공부하게 될 어떤 기회가 있다면 이 나 작품은 좀 시간을 많이 좀 들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자, 간단하게 주제 정리합시다. 자, 일단 이 가작품은요, 이제 읽어보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도. 주제만 보면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즉 생명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이 젊음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는 정서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이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 뭐냐면 이제 자기가 김밥을 먹으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밖으로는 들판이 보이고 여름이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게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러다가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시적 상황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시적 상황 정리해 보면 이제 기차 안에서 이 창밖에 그 여름 들판, 뭐 벼라고 해도 좋고요. 자, 이제 여름에 익어가는 그 벼들, 여름 들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푸르다는 말은 아직 적당치 않은 것 같다. 아직 푸르기 좀 직접 연두라는 말이 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좀 연두색으로 좀 느껴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여름 들판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자,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어둡지? 참 저 수년한 벼 포기들과 다르게 저 순수하고 이제 막 익어가기 시작하는,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그 벼포기들과 다르게 나는 왜 이렇게 어둡지? 이러잖아. 중요한 건 여기고요. 이렇게 해서 그 여름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그 화자가 느끼는 그 내면의 정서가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네요. 그쵸? 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둡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 이제 뭐가 있었다? 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의 모습과 좀 대조적으로 표현이 되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화자가 막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요. 이제, 한 세 줄 내려오면요. 그래, 맞아. 이제 이렇게 눈에 그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그게 마치 어떤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아주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이 좀 화자의 감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자가 너무나 어두움을 느끼면서 이제 울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뭔가 감정이 몸에 딱 도는 이제 그런 최소 조건을 충족한 듯이 그렇게 화자의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자의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인신의 인식의 전환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나도, 두고 온 게 사실 있지? 라고 해서 이 지점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제 지금 화자가 이제 좀 힘들었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자기가 늙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 혹은 이렇게 내면이 좀 어두운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대한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렇게 화자가 좀 어두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그 화자의 괴로웠던 내면이 좀 안정되는 듯하다라고 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 생명력이라고 할게요. 이 생에 대한 화자의 그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넘어갈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시를 정리할 때 좀, 글쎄요.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그 지금 내신에서 대비를 하기 위한 이 모의고사 정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하지만 이 나 작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긴 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자, 이 작품은요, 이제 이 유랑이라는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유랑이라는 건 당연히 화자는 너무나 괴로워하는 힘든 쓸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랑이라고 하는 부정적 처지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이고요. 그 정서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화자는 괴로워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괴로운 상황에서 화자가 이제 자기 성찰을 좀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자기 반성까지 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음. 그렇게 해서 화자는 이제 마음에 그 어떤 좌절감이나 절망감까지 이제 시 내용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막 죽고 싶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절망감의 마음까지 이제 이어져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화자가 좀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신의 이런 괴로운 처지를 그래, 하늘이 내게 내린 건가 보다. 내 운명은 원래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나 보다라고 해서 운명적 수용의 태도, 즉 자세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즉 삶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시 내용은 좀 빠르게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네 줄까지, 여기까지 지금 화자는 자기가 이렇게 유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표현을 했어요. 자, 화자의 정서는 뭐 당연히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화자는 너무나 쓸쓸하고요. 힘들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추워지고요. 더 이상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화자는 이 부정적인 상황이 처지가 더욱더 이제 심화됨을 느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목순의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되다라고 해서 이제 임시라고 쓴 거예요, 선생님이. 자, 임시 거처를 마련하게 돼요. 자, 이제 임시거처에서 이제 너무 밖은 이제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닐 수가 없어 애초에. 그래서 지금 그 아주 뭐 그 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아주 열악한 뭐 방이지만 자기가 새를 구해서 어쨌든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새방에서 살게 되었다는 얘긴데요. 그렇게 이 새방의 모습은 어때? 그래서 뭐 안락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주 그 열악한 그 어떤 방의 모습이 좀 나와 있고요. 자, 습내가 나고 너무나 춥고 눅눅하기까지 한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여기는 쭉 뭐냐면 이제 자기 성찰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이제 자기의 감정이 막 슬퍼지고 막 뜨거운 것이 막 되어가면서 내 얼굴이 스스로 막 붓도록 그렇게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성찰한 이후에 지금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흘렀니? 이제 이 자기 반성으로, 슬픔으로, 어떤 절망감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슬픔의 감정, 괴로움의 감정이 이제 너무나 고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슬픔의 감정, 즉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여기에서 고조되었다. 알겠죠? 뭐 점층적으로 고조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그러나라고 해서 이제 그 뒤에 고개를 들어서 이제 높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이 지점에서 이제 화자의 그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제 이렇게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삶을 그래, 이건 내 운명인가 봐라고 운명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이와 같은 너무나 괴로운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알겠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이 괴로운 처지를, 삶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 이후에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면서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이 찾아오게 돼요. 마음에 좀 안정이 찾아오다. 어, 뭐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 것은 좀 절망감에서는 벗어났다. 알겠지? 절망감에서는 좀 벗어났다. 화자가 마음을 좀 이제 '그래 난 원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나 봐.'라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래서 내 현재의 괴로움의 처지가 막 바뀐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죽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절망감에서는 벗어나게 됐고 여전히 자신은 외롭고 좀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 화자는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대요.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제 괴로운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때때로는 자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는데 자 그럴 때는 이제 화로를 다가 끼고 무릎을 꿇어 가지고 자 즉 굳고 정한 이 갈매나무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났는데요. 이 갈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이제 여기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갈매나무의 처지를 보면요. 갈매나무도 힘들어. 그러니까 즉 부정적인 처지이고 자 그래서 갈매나무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부정적 처지에 부정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갈매나무의 태도가 어떠니 여기에서 아주 굳고 정한이라고 해서 이제 바르고 아주 깨끗하게 자기에게 내리는 그 눈을 그냥 온전하게 맞으면서 버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처지에 대한 이 갈매나무의 태도가 의지적이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 굳고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갈매나무를 생각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결국 화자가 아, 그래, 자기가 그래도 힘들 때마다 갈매나무 생각하면서 버티기로 하는구나. 즉, 화자의 태도를 이렇게 좀 의지적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자, 넘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중요한 시였습니다, 여러분. 자, 26번 볼게요. 자, 공통점인데요. 이제 수미상관 얘기는 못하죠, 어디든. 자,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건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자,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고 있는 게 있지. 가에는 있죠, 여러분. 그 시행 잘 보시면요. 여기에 뭐 벽포기들 뭐 이런 식으로 또 읽다 보면은 뭐 연도 보이죠, 여러분?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26번에 그 2번 옳다는 것에 대한 근거 범위는 있습니다. 근데 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되는데 나가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계절적인 이미지를 활용은 너무 답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려운 시였던 만큼 우리한테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렵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니? 이제 이 정도 이제 우리한테 확인하게 했죠. 자, 계절 각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 선생님 써줘야 돼? 아니지? 그치? 가시는 아까 분명하게 여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는 겨울이니까요. 그다음에 27번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 기차하고 방이에요. 이제 기차 그리고 방인데, 자, 그럼 A는 B와 다르게 화자가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냐? 자, A에서 화자가 과거의 아픔을 떠올렸니? 그래요? 자, 그럼 이 방은 기차와 다르게 화자가 이상적으로 즉, 방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공간입니까, 여러분? 그럼 방에서 막 좋아야지. 행복해야지. 자, 그다음 A는 화자가 애상은 뭡니까? 슬픔이잖아요. 그 화자가 A는 좀 슬픔을 느끼니? 맞아. 그런데 B에서 만족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죠. 자, A는 화자가 즐거움을 느끼니? 아니죠. 자, B는 고독감은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A, B 모두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내적 갈등이라는 말 자체를 좀 정서적으로 바꾸면 좀 폭넓게 좀 괴로움을 느끼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28번에 답 2번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니은 햇빛인데 햇빛이 자기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햇빛을 보면서 그래 막 내가 깨달음을 얻고 좀 좋아지고 뭐 그래야 될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전개가 아니잖아. 햇빛을 보면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요? 쟤는 저렇게 밝고 쨍쨍한데 나는 왜 이렇게 어둡지?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햇빛은 이제 이 대조적인 의미의 대상이죠, 여러분. 음. 오히려 대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대조의 의미를 통해서 그 현재 자신의 정서, 이 부정적인 정서가 이제 더욱더 좀 심화되는, 뭐 자극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자, 29번에 여러분, 이제 2번인 거, 이제 들판을 왜 저렇게 푸를까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건 어떠니? 이 가까지는요, 괜찮잖아. 들판은 저렇게 푸른데 나는 점점 어두워지고 뭐 이런 거니까 괜찮은데 바람이 세게 부는 게 자기하고 대비되냐라고 하면 아니죠. 그쵸? 자기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외적인 요소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알겠지? 자, 2번 이 정도로 부정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2번 여기 뭐야 29번 문제에는 중요한 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4번 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울음이 터졌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뭐다? 정서 변화의 계기를 얘기한다. 알겠지? 나에서는 이렇게 그래 나를 이끌어가는 건 운명인가 보다. 자, 이렇게 인식하는 것에서 결국 정서 변화, 즉 태도 변화의 계기가 나타난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갈 거고요. 자, 고전 파트로 오세요. 음. 이제 역도 그래요, 여러분. 윤선도의 만행인데요. 이제 중요한 제품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이걸 뭐 아주 깊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다만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때가 되면 이제 이 만행이라는 작품은요, 반드시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자연 친화, 이제, 글쎄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입니다. 그 자연 친화라는 것도 이제 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걸 수업 시간에 합시다, 그런 거. 자, 즉,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작품이고요. 이제 자연 속에서 화자가 이제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이제 만족해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뭐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이제 산수관 바위 아래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자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이 산과 물과 바위 뭐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이고요. 이렇게 자연에다가 자연 안에서, 자연 속에서 내가 떼집을, 즉 초가집을 지어놓고 삽니다. 이렇게 초가집을 지어놓고 지내고 있는데, 그 모르는 남들이라고 해서, 자, 이 포인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모르는 남들이라고 하면 그 즐거움, 즉 그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 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겠지. 그래서 이 고전에서 좀 반대 의미로 우리가 뭐라고 하니? 속세 사람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 그 재미를 모르는 그런 남들은 웃는다?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웃는다가 바로 좀 비웃는다라고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좀 비웃겠지만, 자, 이 어리석고 좀 향함의 뜻. 자, 밑에 남아 있는데 여러분, 뜻풀이 일단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보시는데, 우리가 이걸 이 문맥상 어떤 의미로 좀 처리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좋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이 말 자체는 좀 자신을 겸손하게 이른다. 알겠지? 겸손하게 좀 낮추는 그런 표현이다. 즉, 이 어리석고 이 향함의 뜻에는 그저 내 분수인가 보다. 내 분에 맞다고 생각한다. 알겠지? 만족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바로 해보면요. 자, 이 일수 내용은 자연 속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모르는 남들, 그 재미를 모르는 남들은 뭐다? 이제 속세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어리고 향함이라고 한 것에 일단은 사전적인 정의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떠한 의미인가에서 자기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낮추는 거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 두 군데 포인트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보리밥 풋나물을 적당히 먹고 내가 바위끝 물가에 가서 슬카지라고 하면 좀 실컷 놀아본다. 그 밖에 다른 일은, 그 밖에 여남은 일은 부러울 줄이네 있겠니? 그러니까 즉 부러워할 일이 없다. 더 쉽게 바꾸면 부러울 줄이 있으랴 이러면 부럽지 않다예요. 부러워할 일이 없다 내가. 전혀 부럽지 않다. 하나 부럽지 않다. 이거거든요. 나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재밌게 잘 살고 있어. 나 그래서 그 밖에 다른 거 하나도 부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 밖에 다른 일을 좀 속세의 이제 어떤 일이다. 알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윤선두한테 속세의 일이라고 하면,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건. 그래서 이제 속세의 것은 하나도 부럽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수, 2수의 주제, 5수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1, 2, 5수의 모든 주제는 그냥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 수의 포인트가 좀 있음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수에서도 이제 그 밖에 남은 일의 이미지가 이제 이것도 역시나 속세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알겠죠? 여기 중요했고. 자, 오수, 내 성이라고 하면 이제 내 본성, 천성 뭐 이런 거예요. 내 천성, 본성. 내 본성이 게으르다는 걸 하늘도 아셔서 인간 만사의 일도 이것도 좀 속세의 일이다. 알겠지? 자, 이것도 좀 속세의 일이다. 음. 자, 즉 인간 만사의 일을 하나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은, 자연 속 삶은, 하늘이 내린 일이다. 알겠지? 하늘이 내린 일이다. 정도로. 그러니까 충분히 자연 속에서 지내고 있는 나의 삶을 이렇게 하늘이 주신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자연 친화라는 것이 뭔지 참 잘 나타내주는 시였고요. 자, 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행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이제 즉 자연 속에서 흥겨움으로 가득한 내 삶을 얘기해요. 알겠죠? 자연 속에서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친화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이런 좀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 안빈낙도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 안본지족의 삶이, 즉 이 안빈낙도의 삶이 좀 잘 드러나 있고요. 자, 이건 좀 소박한 삶에 대한 어떤 뭐 만족감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수필인데요. 이 고전 수필은 원래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이렇게 와닿도록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있는 그대로,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좀 취해보려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면 워낙 좀 철학적이고 좀 깊은 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1학년 친구들은 이제 거기까지 요구는 잘 안 해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비록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도 주제 정리 간단하게 하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류라고 하는데요. 이제 외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할게요. 이제 외적인 것, 외적인 어떤 상황. 그 시대의 흐름이죠. 시류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류, 이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행태를 좀 문제 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판한다라고 해도 좋고요. 읽다 보면 이제 이 모계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모계위가 이제 이 비판의 주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계위가 이 작가의 그 주제의식을 좀 대변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것과 이 사람들은 좀 대비적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화 형식이고요. 자, 이렇게 모개위 나오네요, 여러분. 바로 체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음. 자, 자, 모개위가 이제 김을 매는 그 김을 매고 있습니다. 농부잖아요. 그래서 모개위가 이제 김을 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늘이 서쪽으로 지자 사람들이 막 그 아래로 다투어 몰려가요. 그늘이 서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막 다투어 몰려가고, 또 얼마 뒤에 해가 옮겨가면 또 사람들이 따들썩하게 동쪽으로 막 몰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좀 일시적인 어떤 편안함이나 뭐 이익이나 그러니까 시류라고 할게요. 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의미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편안함이나 이익이나 추구, 외적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외적 상황을 보고 이렇게 편승하기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읽다 보면 이 모계위는 어떠니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계위는 이제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반대로 지금 상황이 어떻든 자신의 내면의 지조가 좀 굳은 사람이다. 알겠죠? 자신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위를 보고 이제 이걸 보고 오히려 이동하지 않는 이 모계위를 보면서 이제 꾸짖는 자가 있죠. 오히려 뭐라고 하니 여기에서 너는 항상 그 동편에 있더니 이제는 서편에 있네라고 해서 자기 기준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너가 지조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이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던 자가 이렇게 대꾸를 안 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음. 좀 줄을 쳐볼게요. 내가 내 자리를 정하지 못한 걸 오히려 그대의 정해진 자리를 의심하는 것이었으니 오히려 내가 좀 부족했다. 내가 좀 망령된 사람이 맞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대는 근데 항상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있고 이렇게 꼼짝 안 하는데 원래 도리를 알고 때를 안다는 사람이 원래 그런 거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늘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는 어떠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즉 의문을 표현한 사람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대답의 내용이 결국은 주제의식인데요. 그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줄을 좀 쳐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나처럼 하는 게 이제 때를 따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아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 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말 속에 당연히 사람의 성격, 가치관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자연의 질서에 좀 순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순리대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내게 이렇게 뭐 햇빛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그 해를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가 옮겨가면서 나에게 그늘을 내려요. 그럼 이제 해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제 결국은 나를 더 뜨겁게 해요. 그러면 나는 또 그걸 있는 그대로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늘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이 내게 이제 뭐 보여주는 그대로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자기는 외물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외연적인 것, 즉 외물, 외부적인 것, 알겠죠? 자, 외연적인 것에 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다.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이렇게 또 읽다 보면 또 저는 언제나 하늘의 때를 좀 기다린다라고 했죠. 하늘의 때를 좀 기다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늘 다툰다라고 하죠. 그래서 늘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정리하듯이 보자면요. 이렇게 우리 모계위는요. 자연과 좀 조화로운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내면의 지조가 굳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렇게 자신의 본분에 좀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계위의 성격, 가치관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음, 뭐 그래도 줄은 좀 쳐보자면, 여러분. 자, 줄을 좀 쳐보자면,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막 다툰다는 거. 사람들은 모두 나무 그늘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 그런데 이게 나무 그늘로 들어간다는 게 다른 사람과 다툰 다음에야 그늘에 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무릎을 부딪히면서 발을 뻗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누군가는 또 팔을 옮지려서 펴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자리를 마음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은 철창 속에 갇힌 원숭이처럼 좀 답답해지잖아요. 또 서로 꺼리게 하여서 도적을 모두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늘에 들어가는 거는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좀 이런 좀 행태다, 좀 비판받고 있는 행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제 넘어갈 거고요. 이제 39번에 답 1번이었잖아요. 이제 이 정도를 우리한테 또 요구했네요. 그 "서리적 표현이 있냐?"라고 했는데요. 이제 근거 범위 잡아 봅시다. 일단 서리적 표현은요. 그 1 수에는 없었네요. 1 수에는 없었고요. 여기에 2 수에 "불을 줄이 있겠니?" 이제 이 지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39번에 1번 근거 범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나에서는 뭐 이 지점이겠네요. 그러니 내가 홀로 나무 그늘에 내가 얽매이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39번의 1번 근거범위였다. 자, 나머지도 있고요. 40번 보세요.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 자, 기억은요. 나를 비웃는 거죠. 그쵸? 나를 비웃는 거였죠. 그리고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비웃는 거죠, 여러분. 목의 위가 비웃는 거죠. 알겠죠? 목의 위가 이제 사람들을 비우는 거죠. 알겠죠? 주체와 대상이 다릅니다. 기억과 니은은 잘 보시면 주체와 대상이 이제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쵸?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속세 사람들이 나를 비우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목의 위가 그 사람들을 비우는 거고. 그치?
자, 그럼 기억에는 줏대 없는 행위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가, 즉, 내가 줏대 없는 행위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비웃는 거야? 그래? 줏대 없는 행위라고 해? 내가 제안해서 지내는 거를? 자, 니은에는 염치 없는 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목요일의 비웃음이었으니까요. 상대가 나한테 갑자기 자기 입장에서 너는 왜 이렇게 있니? 라는 그런 염치 없는 말에 대한 비판적 태도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기억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한 비하의 의도라고 했는데 비하의 의도가 있지는 않죠, 여러분. 그리고 니은에는 원망하는 어떤 그 모계위가 비웃는 거니까요. 이 원망하는 말에 대한 비하. 그 나를 막 원망했니? 모계위를 원망했니? 그건 아니네요. 제가 기억 정답이었잖아요. 이제 공감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그러니까 즉 내 행위를 속세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즐거움을 모르니까 이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행위에 대한 비웃음이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니은에는 이치에 맞는 말에 대한 그 목에 왜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4번까지 볼게요. 자, 기억에는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자신을 평가했니? 그래요? 그 나를 비웃는 누구의 그 속세 사람들의 비웃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에는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냉소라고 말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니은에는 자신을 조롱하는 냉소성이 좀 있냐라고 하면 뭐 이건 괜찮습니다라고. 나머진 다 아니고요. 자, 41번 보시고요. 41번에 이제 뭐 답은 1번이었죠?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주제잖아요. 그쵸? 넘어갈게요. 그 42번에 답 4번이었죠, 여러분. 나머지 다 적절한 것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라고 좀 받아들여 주고요. 그 4번 같은 경우에 모계위가 나는 그 속에서 이제 뭔가 털옷을 덮어주면 사양하지는 않아라고 한 말이 타인과 다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고일이 어때? 이 정도는 아니야라고 할 수 있어야겠다. 그치? 자, 이건 타인과 다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남과 같은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마지막 고전 소설입니다. 자, 간단하게 서사 체크 정도 할게요. 자, 주제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서사 정도만 정리할게요. 보세요. 그 줄거리 보면요. 이렇게 서경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음. 천자가, 그 앞에서부터 보면요. 이제 이 남만국이 지금 명나라를 침범했어요. 그래서 천자는 황제란 얘기고요. 그 황제가 서경이라는 인물을 그 남만국에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자, 사신으로 파견을 했죠. 근데 오히려 이 남만국은요, 이 서경을 붙잡아 놓고요,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썼단 얘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서천흥은 이 아빠를 구해야지. 내가 국난을 해결하겠어. 라고 해서 이 대원수로 장군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수로 이제 그 남만국으로 출정을 하는데 그 출정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 여러분. 아버지 구하고 국난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알겠지? 자, 이게 남만국으로 떠나는 이유잖아. 떠난 이유, 목적. 자, 근데 여기에서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남만의 태자. 태자라고 하면, 그 황제의 뭐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남만국의 태자, 그 황제의 아들. 왕자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쉽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남만의 태자, 왕자가요, 이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대접해요.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남만의 태자. 그래서 이 남만국은 지금 적대국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적대국 안에 뭐가 있다? 조력자가 있네요. 근데 그 조력자가 또 누구야? 그 적대국 왕의 아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태자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시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자, 어느 날 그 태자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자, 쭉 이제 읽어보면요. 이제 그 말에 그 대상도 나와 있는데요. 그 일단은 말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제 이 서안무사였습니다. 서경이었죠. 그래서 이 말의 내용 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명나라 장수 가운데 지금 이제 공의 아드님이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걸 알고 대인을 오히려 볼모로 삼아서 지금 아드님까지 잡아서 귀순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대인을 데려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아버지의 명이어도 내가 이걸 행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저 산골짜기의 좁은 길로 좀 가라. 남모르게 좀 가라. 그렇게 명나라 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부왕의 목숨을 구하게 되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해줘라. 알겠지? 그러니까 즉 여기에 지금 나타난 말이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이렇게 그 왕의 속내를 남만국 왕이죠, 여러분. 그 남만국 왕의 속내가 뭔지, 그리고 남만국 왕의 지금 계획이 뭔지 우리 서경에게 전달을 해요. 그쵸? 자,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걸 전달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의 의도가 뭐냐? 그럼 당연히 서경을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자, 석영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돕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것 이상으로 또 해줄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하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해달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영을 구하고 돕는 것, 또 결국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면 자신의 나라, 즉 남만국, 그것이 남만국을 위하는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알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그 다음 보면은 이제 감사함을 좀 표현하면서 그래 고마워 뭐 이러면서 작별했다 였고요. 자, 이때 서원수 누구니? 서천웅이라고 아까 되어 있었죠, 여러분? 아들이잖아요. 서경의 아들. 자, 이렇게 서원수가, 즉 아들이, 즉 서경의 아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찾아옵니다. 자, 이 남만국까지 찾아오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렇게 찾아왔어. 근데 도착을 했어도 이 남만국의 만왕이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싶어서 이제 이 지금까지 이제 승승장구했던 이제 그 어떤 표문을 만들어서 천자한테 보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장수들과 묘책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묘책을 의논하다라고 하지 이 묘책은 어떤 묘책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비를 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남만국 왕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승전했던 이제 그런 일들을 천지한테 보내고 나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여러 장수들과 어떻게 해야 지금 저 왕을 끌어내서 항복을 하게 하지? 이제 이런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웬 병사가 들어와서 이제 누군가 서찰을 전해주래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찰의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 서찰 내용이 자기는 안무사 서경인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누군지 알죠, 여러분? 쓰지 않아도. 남만태자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줄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 나서 오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오신 대장군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 너의 아들이 지금 와서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뭐 당연히 확신은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나라 변방까지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는 도망 나온 사람이니 이제 뭐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대원수는 아주 높은 그런 직위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만나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아들이면 모르고 있다. 알겠지? 에이. 자, 근데 이제 이미 글 속에서 이제 이 서천웅은 아들은 이름을 밝혔잖아. 아빠가 자기의 이름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왔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보시면 그렇게 문 밖으로 나가 만났는데 머리가 백발이고 분명한 부친이었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이제 그렇게 정신이 혼미하여 막 까부러치기도 했다.
뭐 그렇게 해서 이 지점에 이제 이 아비와 아들이 이제 해무하는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고요. 이제 중량 이후 보시면 자, 이때 낭만의 태자, 다시 태자가 나오네요. 이제 태자가 지금 이렇게 해서 서무서 내보낸 다음에 이제 자기 곡승상과 의논을 좀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아군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전쟁을 하면 패할 거다. 우리는 지금 너무 약한 병력이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다. 오히려 안무사를 살려보내서 우리에게 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우리를 나중에 좀 도와줄 거다. 그 사람은 효성스러운 사람이니 이렇게 반드시 구해줄 거다. 그러면 우리가 부왕과 함께 나가서 귀순하시도록 한번 간청해 보자.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이 서경을 도운 이유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서경을 구한 이유, 도운 이유가 나타나 있고요. 이렇게 서경을 도운 이유는 어쨌든 이 남만국 자기 나라를 위해서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자기와 함께 우리가 이제 귀순하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이제 만왕이 이제 자기가 만나보기도 전에 자기의 아버지, 즉, 만왕이 이미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아빠가 뭐 붙잡혔대잖아. 그래서 어때? 어떻게 해? 그러니 그 명나라 쪽으로 이제 막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명나라 군영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태자가 한 일은요, 이렇게 손가락을 깨물어 먼저 항복 문서를 쓰고 통곡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서원수는 항복 문서를 받고 이 태자가 자기의 부친 이 안문사를 후하게 대접한 이 은혜를 좀 생각하니, 그러니 이제 당연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우리 내 아버지를 즉 서무사를 이렇게 후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만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거라서 이제 너무나 고마움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 태자의 부탁 속에는 우리를 좀 살려 달라 뭐 이런 얘기였죠. 자, 즉 우리의 목숨을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B 내용 읽어보면요. 이제 그걸 듣고 이제 하는 우리 이 서원수의 대답인데요. 내가 남만의 씨 하나로 남기지 않아서 후세에 근심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었나 보다.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즉 상대의 어떤 됨됨이를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쵸? 정말 대상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 온화하고 그리고 참 지혜로워 보이는 거죠. 그 이전에 나와 있는데 보자마자 반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언사도 너무 부드럽고 온화하고 기상이 활달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천상의 국왕다움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대를 보니 남만에게 복을 준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기도 했으니 천자께 아뢰어서 당연히 그대 부자의 목숨을 구해주겠다 뭐 이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지금 이 태자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는 일단 태자의 그 분위기가 한몫하죠. 그쵸? 일단은 태자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정말 천승의 국왕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그간의 고마움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태자가 베풀어준 이 그간의 어떤 고마움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읽다 보면 그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태자는 참 인자한 데다가 효성스러워서 가히 남만의 왕이 됨직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는 만왕은 용렬한 데다가 어리석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죄를 용서할지언정 다시 나란 일을 맡게 할 수는 없으니 태자를 왕으로 봉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천자에게 올린 어떤 표문의 내용이었다. 였고요. 43번에 이제 옳은 것들 네 가지 있었고요. 이제 답 옳지 않은 거 2번이었잖아요. 이제 서합문사가 서원수를 보자마자 자기 아들임을 아닌데요. 이제 근거 범위 좀 찾아보시면요. 이런 지점이죠. 일단 아들은 보자마자 "머리가 백발이야. 정말 아버지야. 뚜렷한 아버지야." 뭐 이런 얘기는 했잖아.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땠냐면 서왕문사가 서원수를 보니까 사신으로 떠날 때 6살 어린아이여서 지금 엄연한 대장이니 사실 처음에 첫눈에 알아보긴 어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첫눈에 알아보리요? 되겠니? 그래서 첫눈에 알아본 건 아니다. 여기가 그 43번의 2번. 네, 근거 범위였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긍정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44번 볼게요. 자, 적절한 건데요. 답 2번이었잖아요. 자, B는 A와 달리 초월자 권위를 명분으로 삼아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를 언급했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월자 권위를 명분으로 삼아 이제 이게 뭐겠어요? 자, 이게, 하늘의 뜻이니, 이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알겠죠? 자, 우리가 긍정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45번에 이제 답 여러분 4번이죠. 나머지 1, 2, 3, 5번 전부 다 이거 일리 있는 말 알겠지?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4번에 태자가 부왕의 본심을 서원수에게 전한 게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그치?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한 것의 결정적 원인은 뭐였니? 결정적 원인은 태자였어요. 태자의 됨됨이었어요. 태자의 됨됨이, 태자의 그릇이 컸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태자의 어떤 지혜로움, 태자의 어떤 온화함, 태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이죠, 결국. 알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합시다.